들어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달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안녕하세요, 주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11일 밤 10시 10분입니다. 자,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봄입니다. 제가 정했어요, 그냥. 몇 년 전부터 느낀 건데요. 날씨라는 게 서서히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어떤 날 갑자기 확 변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봄입니다. 봄맞이를 맞아서 저는 오늘 가구도 좀 옮겼고요. 청소도 조금 했습니다. 내일은 윈터 타이어를 떼고 일반 타이어로 다시 교체할 거예요. 그리고 오랜만에 목욕도 좀 하려고요. 목욕 자주 하는데요. 목욕탕 한번 가보려고요. 진짜 오랜만에. 예, 대중 목욕탕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봄을 맞아서 뭔가 새로 한번 시작해보는 건 어떠신지요? 새 학기도 시작됐고 말이죠. 첫 곡은 봄 오면 무조건 틀어야 되는 노래 하나 듣고 사연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범범범범 버버범범범 버범범 버버범범범 버범범 버버범범범. 보통 우리가 노래 부를 때 가사 까먹었을 때 이렇게 부르는데 이 노래는 이렇게 불러도 맞다는 거. 항상 이런 식으로 막 부르지 않아요? You are not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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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이렇게 부르곤 했었죠. 예.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매일 출퇴근 2시간 넘는 거리를 매일 긴 펄과 펄밤으로 꽉꽉 채워드는 애청자, 시청자입니다. 예전에 볼링장에서 봤던 괴인 카운터 직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운동과 활동적인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마시면 2차나 3차는 볼링장이나 스크린 야구를 게임비를 걸고 치는 게 필수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은 친구들과 해화역 근처에서 술을 마신 날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1차로 삼소를 먹고 삼겹살에 소주죠. 2차로 바스킨라빈스를 먹고 다음에 볼링장으로 향하였습니다. 볼링장에 도착하여 대기석에 맥주 한 병을 꽂아놓고 볼링을 정신없이 쳤습니다. 1시간 후 제 지갑은 굳건히 입을 닫은 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알딸딸한 기분에 볼링도 이겼겠다. 유유자적 펄밤을 들으면서 집에 가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친구들을 어서 보내고 은밀하게 에어팟을 어서 제 귀에 꽂아 실실대며 펄밤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라라? 근데 항상 제 왼쪽 주머니에 있던 에어팟이 없더랍디다? 이런 주펄, 내 에어팟 어디 갔지? 암만 제 몸에 달린 주머니를 다 뒤져봐도 에어팟은 보이지 않아 오늘 갔던 가게들에 전부 전화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들어온 분실물이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갔고 볼링을 치기 위해 주머니의 소지품을 모두 꺼냈었던 볼링장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바로 앞이기도 하고 해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서 바로 볼링장으로 발을 옮겼습니다. 얼마 안 가 볼링장으로 들어가 제가 쳤던 레일에 살며시 가서 미어캣 마냥 목만 쭉 빼고 살펴봤는데 앞만 봐도 보이지 않아서 카운터로 가서 직원에게 방금 볼링 치고 간 사람인데 물건을 두고 간 것 같아서 혹시 들어온 분실물 있냐고 물어봤는데 엄청 친절하게 캐비넷을 열어서 보여주며 손님, 이게 저희한테 들어온 분실물 전부인데 혹시 손님 거 있으실까요? 혹시 이건가요? 라고 하며 직원이 보여준 에어팟은 1세대처럼 보이는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제게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혹시 그럼 아까 전에 CCTV 좀 볼 수 있을까요?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손님, CCTV는 신고를 먼저 하시고 경찰을 하고 동행을 하셔야 볼 수 있으세요. 하긴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데 깔끔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직원이 휴대폰 번호 알려주시면 들어오는 대로 전화를 해주겠다고 해서 제 번호까지 적어서 줬습니다. 당시에 산지 얼마 안 된 거라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내 피 같은 29만 9천 원 쿠팡 기준! 그렇게 찾을 방법 없나 발을 동동 구르고 있던 찰나 제 머리에 나의 기기 찾기 기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거라도 해보자는 마음에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테크 유튜버를 보며 속성으로 사용법을 익혔습니다. 취해서 그런가 3번은 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볼링장으로 입장을 하였습니다. 핸드폰에서 나의 찾기 어플을 키니 제 에어팟이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쳤던 레일 뒤로 가서 치고 있는 분들이 신경 쓰이지 않는 거리에서 제 에어팟을 누르니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좀 찾아보고 돌아가자는 마음에 수맥 찾는 아저씨처럼 굉장히 심각한 표정을 한 채 폰을 보며 볼링장을 돌아다녔는데 근데 얼마 안 가 반경 몇 미터 안에 있다고 신호가 잡혔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 거 신호인지 처음 써보는 기능이라 어쩌할지 몰라서 곧장 카운터 직원한테 가서 제 에어팟이 여기 있다고 뜨는데 좀 찾아보겠다고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찾기를 몇 분 지났을까. 찾는 반경이 점점 좁아지더니 점점 제가 카운터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직원을 의심한다는 마음보다는 되게 민폐인 것 같은 마음이 더 커서 카운터 직원에게 정말 죄송한데 이 주변에 있다고 떠서 조금만 더 찾아볼게요. 한마디 더 하려고 카운터에 갔는데 핸드폰에 초록색 불빛이 뜨면서 바로 근처라는 신호가 뜨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자 저는 즉시 제 교감신경에 경보가 울리고 아드레날린이 분출이 되며 심장이 겁나 빨리 뛰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카운터 직원이 그 팔에 그 이레지미 문신을 두른 약간 초롱이 비주얼의 사나이였습니다. 다시 뒤로 돌아가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안 가 카운터 직원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손님이 찾으시는 거 이거 맞나요? 하며 제 에어팟을 보여주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보니 있더라고요. 라고 하며 터무니없는 말을 뱉으며 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감사합니다 라고만 하며 볼링장을 나왔습니다. 후일담으로 에어팟을 찾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직원이 찾으셔서 정말 다행이라는 내용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게 쓰레기통에 있었네요. 라고 답장을 보내고 바로 차단을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CCTV도 제가 나온 CCTV는 경찰이 동행 안 해도 열람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펄떡이 펄순이 여러분들은 이런 일 겪지 않게 항상 물건 간수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쓰고 나니 바이럴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사랑합니다. 삼성. 아니 갑자기 신청곡은 제가 좋아하는 노래 더 빌런의 같이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야, 이거 참 찾아서 다행입니다. 저도 그 기능으로 한번 찾은 적이 있어요. 저도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아마 지방에 강연을 내려갔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고속버스 타면 한 4-5시간 정도 가잖아요. 근데 뭐 에어팟 끼고 뭐 들으면서 가다가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일어나니까 한쪽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뭐 바닥에도 없고 막 이게 뭐 옷 속에 들어갔나? 그래서 아니 뭐지? 그냥 잠든 사이에 에어팟 한쪽이 없어질 수가 있는 건가? 이 밀폐된 버스인데? 그래가지고 그 기능을 켜가지고 눌러보니까 띵 소리가 나거든요. 그 에어팟이 자기 찾아달라고 소리를 내요. 띵 소리를 나. 그래서 어디 있나 찾아보니까 그 안전벨트 나오는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찾은 기억이 있어서 야 이거 참 기능 좋구나. 쓰고 얘기하고 나니 바이럴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사랑합니다 삼성. 더 빌런의 같이 듣겠습니다. 더 빌런의 같이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벌디.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사연은 괴인 사연입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괴인은 다름 아닌 몇 년째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인데요. 물론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친구이지만 몇 가지 부분은 제가 봐도 이건 괴인이다 싶어 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피부과에 모공 주사를 맞으러 가는 여자친구를 따라갔습니다. 피부과에서 해본 시술이라고는 가장 안 아프다는 수염 레이저 제모밖에 없는 저는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여자친구가 할 시술을 상상하며 한껏 긴장했습니다. 저는 1, 2분이면 끝나는 레이저 제모도 주먹을 불끈 쥐고 눈물이 찔끔 났는데 여자분들이 하는 시술은 정말 얼마나 아플지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긴장한 채 한참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시술을 마친 여자친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간호사분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시술 받고 나오신 거예요? 여자친구가 그렇다고 하자 간호사분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마취크림 아직 안 발라드렸는데? 그렇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보통 간호사분이 마취크림을 발라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 마취가 된 후에 의사 선생님께서 시술을 하는데 간호사분이 그걸 깜빡했고 의사 선생님은 이미 마취크림을 발랐다가 다 닦은 걸로 생각하고 시술을 진행한 것이지요. 지금 채팅창에 관우 괴인이라고. 보통의 사람이라면 시술을 시작할 때 저 마취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해야 하지만 여자친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시술을 받았습니다. 간호사분이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여자친구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괜찮아요 라며 유유히 피부과를 빠져나왔습니다. 저였다면 시술을 시작하려 할 때 아직 마취 안 했어요 라며 개호들갑을 떨었겠죠. 이외에도 요즘 다 수면으로 하는 위내시경을 비수면으로 하며 제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냐, 같은 값인데 왜 비수면으로 하냐 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고통을 너무 회피한다며 일침을 놓곤 하지요. 펄디는 방탈출을 해보셨는지요? 요즘 공포 방탈출은 온갖 희한한 장치들이 놀래키고 실제를 방불케 하는 인테리어에 전문 배우들이 칼을 들고 쫓아올 만큼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저 같은 쫄보들은 정말 바들바들 떨며 메인 연출이 나올 때면 사람들 뒤에 숨어 눈을 질끈 감기도 하죠. 그런데 여자친구는 그 어떤 공포 연출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진 않더라도 방탈출의 놀래키는 요소, 방탈 용어로 삑딱쾅이라고 합니다. 삑딱쾅이 아주 많아서 갑자기 뭐가 떨어진다든지 쾅 소리가 난다든지 하면 사람인 이상 놀랄 수밖에 없는데 여자친구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한 번은 강남에서 무섭기로 유명한 공포 테마를 하러 간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공포 테마를 하러 가기 전이면 잠이 안 와서 사실 미리 스포를 찾아보고 갑니다. 어떤 공포 요소들이 있는지 알고 있으면 좀 덜 놀랄 수 있거든요. 부엌 공간 위에서 뭐가 떨어지니 조심하세요 라든지 복도에서 1열로 갈 때는 맨 뒷사람을 놀래키니 중간에 서세요 라든지 사람들이 말해주는 팁을 알고 가면 좀 대비를 할 수 있습지요. 저희가 하기로 한 테마는 무려 귀신이 몰래 다가와 발목을 잡는 연출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한껏 긴장했습니다. 스포를 찾아보더라도 정확히 어떤 시점에 어디서 잡는지는 알 수 없기에 방탈출을 하는 내내 벌벌 떨며 언제 잡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방탈출이 거의 끝나가도록 발목이 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귀신이 한두 번 나오긴 했는데 멀리서 소리를 지르는 정도였고 가까이 와서 발목을 잡는 등의 연출은 없는 겁니다. 저는 테마가 끝나고 나오면서 이상하다. 분명히 발목을 잡는다고 했는데 낚시였나? 라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여자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실 내가 이 테마 스포를 찾아봤었는데 분명히 발목을 잡는다고 했거든? 근데 안 잡네? 연출이 바뀌었나? 그런데 여자친구의 대답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까 내가 잡혔어. 아니 어디서? 아까 거기 화장실 공간에서. 아니 근데 왜 소리 안 질렀어? 아니 그냥 잡히면 잡히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귀신은 분명히 조용히 기어와서 여자친구의 발목을 확 잡고 제 할 일을 다 했지만 여자친구가 그 어떤 반응조차 하지 않았기에 저는 몰랐던 것이죠. 귀신 역할을 한 분은 아무 반응도 없자 못 느꼈나 해서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잡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아무 반응이 없는 제 여자친구 때문에 머쓱해하며 조용히 사라졌던 귀신분을 생각하면 제가 다 죄송스럽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것이 분명 그 일의 보람이자 재미일 텐데 말이죠. 그 뒤에도 저는 뭔가 오기가 생겨서 여자친구도 무서워하는 개 묻힌 초공포 방탈출을 찾고야 말겠다라는 일념으로 전국에 무섭기로 소문난 방탈출을 하나씩 예약해서 함께 하러 다녔습니다. 공포 방탈출 매장들은 정말 저마다의 필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있는 방 전체를 장치를 통해 흔들기도 하고 방 안에 물건들이 갑자기 떨어지고 심지어 사람들을 각각 분리시킨 뒤에 미션을 주기도 하고 한 명만 아주 어두운 곳에 기어 들어가서 뭘 가져와야 하며 옷장에 숨어 있으면 살인마가 들어오는 등 별의별 방법을 통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갖 공포 테마를 다 섭렵해 감에도 여자친구를 무섭게 만들 수 있는 공포 방탈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무서운 곳에 들어가서 뭘 해야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누가 갈지 미루고 있으면 여자친구는 이미 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었고 그 안에서 직원분들이 아무리 놀래켜도 여자친구가 놀라지 않자 연기를 멈추고 탱이세요? 라고 말한 적도 있으며 방탈용어로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을 탱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가면을 벗고 진짜 안 놀라시네요 라고 포기한 분도 계셨더랬죠. 함께했던 동호회 분들도 다들 대단하다. 뇌의 공포를 느끼는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니냐. 병원에 가봐라. 다음번 공포 테마를 할 때 와주시면 안 되냐 등 다들 여자친구를 신기해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사람들이 그럴 때마다 여자친구는 다 가짜인 걸 알고 있는데 뭐가 무서워. 무서워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무서운 것이야. 현실이 더 무서워. 라는 등 세상을 깨달은 사람 마냥 또 일침을 가하곤 합니다. 가끔 뭔가 통달한 듯한 사람에게 인생 2회차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여자친구를 보면 정말 전생이 기억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너도 명품이나 비싼 옷 같은 거 사고 싶지 않냐고 물으면 그것은 미디어에서 영향을 받은 가짜 욕구이다 라고 하며 인터넷에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의 마음이 괴로워서 그렇다라는 말을 할 때면 일침충이 또 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항상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지키고 사는 사람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어머님께 여쭤보기도 했는데 특별한 일은 없었다고 해서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인지 궁금하네요. 이런 여자친구가 한편으로는 멋있기도 하고 가끔 노는 일침에 저도 뭔가 깨닫기도 해서 좋지만 종종 이 사람이 머리를 깎고 절로 들어가 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곤 합니다. 평소 불교에도 관심이 많고 유튜브로 스님들의 말씀 듣는 걸 좋아하니 더더욱 불안합니다. 이런 여자 괜찮은 거겠죠? 신청곡은 너의 이름은 OST 레드 윈프스의 전전전세 신청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대단하신데요. 아까 초반에는 그 피부과에서 고통을 못 느꼈다고 해서 관우 정도인 줄 알았는데 공포를 느끼는 중추가 아예 없는 그리고 뭔가 깨달은 듯한 인생 2회차여친 채팅창에는 지금 결혼하세요 이건 진짜 결혼해야 한다. 사연자분 같은 하남자는 특히 잡아야 함. 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특수 요원이었다가 기억을 잃고 인생 2회차로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런 그 여자 나오는 거 있거든요. 롱키스 굿나잇이었나? 그 영화도 참 재밌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혹시 몰라요? 또 뭐 한번 보세요. 권총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해주신 너의 이름은 삽입곡 레드 윈프스의 전전전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를 또 전세 주는 걸 전세라고 하는데 그 한 번 또 전세를 줬나 보네요. 펄 하하하하. 레드 윈프스의 전세였습니다. 참 상큼하네요, 노래가. 일본에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정말 가본 지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군요. 그 기안84님하고 마지막에 갔던 그 홋카이도 거기 마지막에 갔었네요. 참 재밌었는데요, 그때도. 그 무슨 청계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 도심에도. 그래서 거기 앉아서 그냥 쉬고 있는데 한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고등학생 한 대여섯 명이 이렇게 앉아서 막 담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기안84님이 갑자기 막 뭐 이렇게 중얼중얼 하고 계셔가지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싸우게 되면은 어떤 순서로 패야 될지 생각하고 있었다고.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저는 88년생,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 룸메는 쭈펄님과 닮은 구슬을 찾아 떠나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드래곤볼 괴인입니다. 그는 퇴근하고 집에서 저녁을 먹으면 꼭 항상 드래곤볼을 시청합니다. 그것도 유튜브 몰아보기나 짤 등이 아닌 인터넷 TV로 결제를 해서 비록 회당 몇백 원이지만 저에겐 이렇게 쌉손해일 수가 없는데 말이죠. 그는 드래곤볼을 어렸을 때 편, 피콜로 대마왕 편, 사이어닌의 습격편, 프리저 편, 셀 편, 마인 부우 편 이렇게 시즌별로 정주행을 합니다. 그 중에 선호하는 시즌은 사이어인, 프리저, 셀 편 정도가 됩니다. 엑기스만 보시네. 룸메가 된 지 2년이 조금 안 됐는데 프리저가 죽는 것만 거짓말 조금 보태서 10번은 본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저도 드래곤볼을 좋아하고 오랜만에 보는 화려한 묻힌 전투씬의 도파민이 폭발해 열심히 시청했지만 3번, 4번 계속 반복해서 보니 더 이상은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제가 룸메보다 늦게 퇴근하다 보니 집에 도착하면 이미 울려 퍼지는 손오공과 악당들의 상남자 패기 넘치는 기합 소리에 저는 드래곤볼? 맨날 봤던 거 또 보는데 질리지도 않아? 라고 물어보면 재밌잖아 라며 대사와 부금까지 타이밍에 맞춰 따라하는 그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 차를 타고 이동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때도 드래곤볼 주제곡을 일본어 버전, 한국어 버전, 투니버스 버전, 다른 방송 채널 버전, Z 주제곡, GT 주제곡 등 가리지 않고 모조리 듣습니다. 심지어 집에서 씻을 때도 듣고 운동할 때도 들으며 따라 부르기까지 합니다. 이제 곧 40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저렇게 열정적으로 드래곤볼 주제곡을 부르는 룸메를 보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절레절레 젓게 됩니다. 제가 이제 드래곤볼 말고 차라리 나루토나 진격의 거인 같은 다른 애니를 보자고 하면 나루토는 그림이 별로고 진격의 거인은 징그럽다고 싫다고 합니다. 가끔은 저에게 TV나 넷플릭스의 주도권이 쥐어져서 제가 좋아하는 영상을 틀면 그 룸메는 집중을 전혀 못하고 다른 도파민을 찾아 카톡이나 인스타에 정신을 뺏기고 맙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룸메는 드래곤볼만 보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TV로 결제를 해야 하다 보니까 용돈이 떨어질 쯤이면 유튜브나 넷플릭스로 시선을 돌립니다. 하지만 다행이란 말을 취소해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드래곤볼만큼 사랑과 전쟁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사랑과 전쟁의 마라탕 매운맛 5단계 같은 자극적인 스토리에 도파민이 또 한 번 절여져서 눈을 뗄 수가 없었지만 유튜브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랑과 전쟁 영상을 보고도 제 룸메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화도 뭐 하나에 빠지면 그것만 N차 시청을 합니다. 곡성, 곤지암 같은 주로 공포 영화가 많은데 개봉한 지 1년밖에 안 된 파묘도 벌써 한 6번은 본 것 같습니다. 공포 영화도 처음에야 무섭지 추가로 서울의 봄을 보고 또 거기에 빠져서 N차 정주행은 물론이고
서울의 봄 마지막에 나오는 OST인 전선을 간다도 주기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허. 저는 귀신 나올 것 같다고 딴 거 틀라고 하면 왜 노래 좋은데 랍니다. 이제는 좀 적응이 되어서 뇌를 거의 내려놓고 아무 생각 없이 영상만 보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싶은 영상도 많고 펄밤을 들으며 조용히 술 한잔 하고 싶은데 룸메가 다른 곳에 정신이 팔렸을 때나 저 혼자 있을 때 그 욕구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그 룸메와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올해 4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입니다. 헐! 앞으로도 수십 번의 또래곤볼과 기타 영화나 영상들을 N차 정주행하겠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차에서 신나게 또래곤볼 주제곡을 부르며 춤을 추는 그를 보면 제 마음속에 가메하메하를 날리기라도 한 건지 귀여워 보일 때가 있거든요. 아마 이 사연이 읽히면 채팅창에는 비난이 올라올 것 같네요. 비난은 없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짜증나네라고 하나 정도. 변화구가 이렇게 심하다. 포크볼을 이렇게 던지면 어쩌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문장에서는 이제 비난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서 펄떡이 분들도 좋은 사람들 만나길 바라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주펄님과 펄떡이 분들 모두 건강하세요. 신청곡은 그녀가 제일 좋아하는 카게야마 히로노부의 찰나해 찰나. 찰나해 찰나 이 노래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내분이 되실 분이 드래곤볼 매니아신 거군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이 쓰신 겁니다. 와우, 드래곤볼을 정말 좋아하시는 그 신부님을 이제 얻으시는 거군요. 축하드립니다. 카게야마 히로노부의 차라 해차라 듣겠습니다. 찰라 해찰라였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 강남님께서 이상화 씨 남편분께서 커버하신 버전을 들었었는데 와 정말 노래 잘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뭔가 호쾌한 느낌이 드는 그런 커버였고요.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 드래곤볼 하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네요. 저도 드래곤볼 참 좋아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작가님께서 몇 년 전에 작고하셨죠. 그분께서 이제 참여하신 유작이 이제 되어버린 드래곤 퀘스트 12탄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2탄 나오면은 또 제가 방송에서 스트리밍 하면서 같이 즐겨보도록 하지요. 자, 다음 사연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괴인 사연입니다. 오늘 괴인 사연이 많군요. 안녕하세요. 펄디. 재작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기나긴 방황 중에 있는 26살 펄떡이입니다. 펄밤을 들으며 참 이야기 잘하고 글솜씨 좋은 분들 많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도 한번 사연 끄적여 봅니다. 제가 소개할 괴인은 도서관 카레이서입니다. 3년 전 겨울 딱 이맘때쯤이었겠네요. 저는 근로 장학생 신분으로 구립도서관에서 근로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로 장학생은 일한 만큼 시급을 쳐주는 한국장학재단 소속 알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서관 알바생으로 주 업무는 도서 반납함에 있는 책 다시 꽂아놓기, 이용객분들이 부탁하는 책 찾아주기, 별로 어려울 건 없는 일이었죠. 도서관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도서관들은 정말 세련되고 깔끔합니다. 정말 이곳저곳으로 도서관 투어를 다녀봐도 좋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하는 곳은 그런 곳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도서관에 발을 들이면 칠이 군데군데 벗겨진 책장들이 오래된 나무 가구 냄새를 잔뜩 풍기며 반겨주는 레트로한 도서관이었습니다. 카카오맵 리뷰에 응답하라 시절의 향취가 느껴진다는 리뷰가 달렸을 정도면 말 다했죠. 낡은 향기, 낡은 조명, 불편한 나무 의자, 모포와 유리판이 깔린 책상까지
요즘 MZ 세대들에겐 참 책 읽기 싫어지는 공간이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주 이용객 연령대는 50대 이상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발걸음을 내딛는 꼬부랑 할아버지들도 많이 찾으셨죠. 저는 이런 곳에서 일한다는 게 좋았습니다. 어르신분들을 관찰하고 있자면 소소한 재미를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소개할 교인도 만나버렸고요. 때는 제가 출근한 지 한 사흘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느 날처럼 반납함에 있는 책들을 카트에 담아 서가로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도서 기호가 눈에 잘 들어오기 시작해서 슬슬 일이 쉬워질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디선가 마우스가 매우 빠르게 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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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소리가 들리지 뭡니까?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가 보니 도서관 구석 공용 컴퓨터 앞에서 한 아저씨가 마우스를 광적으로 연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들은 이어폰을 끼고 인강을 듣거나 도서관에서 빌린 DVD 영화를 보는 게 일반적이었기에 아니 도서관에서 마우스를 연타할 일이 뭐가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 카트를 끌며 지나가는 척 쓱 아저씨의 모니터를 훔쳐봤습니다. 제가 본 것은 초록색 칠판을 등진 인강 강사도 아니면 오래된 할리우드 영화의 한 장면도 아닌 강남 어딘가로 추정되는 큰 사거리였습니다. 50대 중반은 되신 것 같은 아저씨는 로드 뷰를 켜고 도로 위에 가상으로 보이는 불투명한 흰색 선을 마구 클릭하며 서울 한복판을 달리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치 차를 훔쳐서 도심을 질주하는 GTA의 무법자 같았습니다. 로드뷰 화면상에서 앞뒤 옆으로 차도 많고 길거리에 행인도 가득한데 아저씨의 질주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낮고 굵게 으르렁대는 외제차의 울림 대신 높고 날카로운 마우스 소리와 함께요. 참 특이한 아저씨다 생각하며 제 할 일을 마저 하는데 1시간 뒤에 가보니 서울의 외곽처럼 보이는 도로를 달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또 30분 후에는 어떤 국도를 달리고 계셨고 또 후에는 시골처럼 보이는 탁 트인 풍경을 달리고 계신 겁니다. 강남을 빠져나가 고속도로라도 타서 한적한 시골까지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으신가 생각해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위성사진이나 지도사진으로 경로를 파악하는 것도 아니고 손수 딸깍딸깍딸깍 클릭을 하면서 로드뷰로 저 시골까지 가버리고 마는 집념이 대단해 보였달까요? 어느새 거슬렸던 마우스 연타 소리를 잊고 그 아저씨의 레이싱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무엇이 아저씨의 질주 욕구를 자극하여 도서관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그를 달리게 했는지. 부부싸움이라도 해서 갈 데가 마땅치 않아 여기까지 오셨나? 그래서 자유롭고 어딘가 떠나고 싶으신 걸까? 아니면 직장에서 답답함을 느끼셔서 저렇게 자유를 누리시는 걸까? 무의미해 보이는 빠른 손가락짓에 혼자 의미를 부여하며 아저씨를 관찰하던 그때 저는 보고야 말았습니다. 전체 화면 로드뷰가 가리고 있었던 또 다른 창을요. 아저씨가 로드뷰 창을 숨기시니 그 뒤에 있던 인강 화면이 드러났습니다.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기능사 어쩌고 써진 것을 봐서 자격증 강의 같더군요. 영상이 끝나 가운데에는 재생 버튼이 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부지런히 그 창도 지우시더니 이어폰을 뽑고 컴퓨터를 끄고 도서관을 나가셨습니다. 김이 팍 식으며 헛웃음이 났습니다. 사회와 가정의 압박에 짓눌려 인생의 자유와 질주를 꿈꾸는 영화 속 주인공 같은 것을 기대했지만 알고 보니 아저씨의 손가락 놀림은 그저 인터넷 강의가 지겨운 평범한 중년의 몸부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자유를 위한 몸부림으로 볼 수 있을까요? 공부하기 싫은 건 애나 어른이나 대학생이나 중년 아저씨나 매 한 가지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저씨는 그 뒤로 심심치 않게 도서관에 오셨습니다. 컴퓨터로 직행하여 이어폰을 꽂고 인강과 로드뷰를 차례로 켜셨다가 가실 땐 거꾸로 끄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오지랖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아저씨, 저러면 시험에 떨어지실 텐데 라고요. 한두 달 정도 더 보이시더니 어느새 발걸음을 끊으시더군요. 자격증에 합격했던 것일까요?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기 싫어 몸을 비비 꼬는 것은 나이 먹어도 똑같음을 알게 해준 아저씨. 이젠 얼굴도 기억나진 않지만 따고자 했던 자격증도 잘 따셨길 바랍니다. 소소하게 즐거웠던 추억이라 사연으로 적어보았는데 다 적어보니 도파민이 터져나오는 다른 괴인 사연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괴인 사연에 어울리지 않는 슴슴한 맛이지만 가끔 먹는 별미라 생각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여나 이 사연을 주펄님이 읽어주신다면 도서관에서 저와 보물찾기를 즐겨했던 꼬부랑 할아버지에 대한 슴슴한 괴인 사연 하나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신청곡은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부탁드립니다. 작가님도 펄떡이님들도 모두 따뜻하고 포근한 밤 되세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꼬부랑 할아버지 사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이거 아저씨 참 모르죠. 또 그 사회와 가정의 압박에 짓눌려 자격증을 따기 위해 나오셨기 때문에 질주하는 것일 수도 있죠. 뭐 그 사연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예전에 만화 그릴 때 그 동료 만화가들 분께서 이제 콘티까지는 작업을 하시고 이제 펜선 작업을 하실 때는 각자의 방법으로 그 심심함을 달래면서 작업을 하시는데 그 영화 그 만화에도 룩백에도 나오지만 뭐 이렇게 뉴스를 틀어놓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뭐 드라마 같은 거를 틀어놓고 작업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리시는 그 선배 작가님 중에 아마 여러분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림을 그 석가라는 작가님이 계십니다. 석정현 작가님인데요. 그분께서는 이런 식으로 어디서부터 아주 오랫동안 가게 되는 운전 영상이 있대요. 아니면 기찻길. 기차가 출발해서 한 3시간 동안 기찻길만 나오는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그런 거를 틀어놓고 이렇게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을 달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본 적 있는데 왜 보는지는 알 것 같다. 아마 아저씨도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 영상을 아셨다면 그렇게 클릭을 안 하셔도 됐을 텐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심심하시면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듣도록 하겠습니다.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많이 들어봤다는 그런 채팅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사연 2개는요. 좀 달콤합니다. 달콤함 주의입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온라인 게임을 하며 사람들을 만나 친목을 다져가며 즐겁게 하고 있던 중 디스코드라는 신문물을 접하게 되었고 음성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 저와 동갑인 남자 사람 친구 그 친구의 목소리가 너무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채팅으로만 봤을 땐 한없이 가볍고 촐싹될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저음인 목소리와 어울리는 다정함과 나긋함이 묻어나오는 화가 없는 말투, 그 속에 장난기도 함께 어우러진 거기 있는 친목 그룹의 모든 사람들이 목소리 미남이라며 칭찬이 일색이더군요. 역시 사람들 느끼는 건 다 비슷하구나 생각하며 그 친구에게 갑자기 호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호감이 생길 수 있다니 오타쿠처럼 보이실 수 있겠지만 좀 신기한 경험 중이네요. 제가 특히 목소리에 좋은 사람한테 약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거기다 얘기도 잘 통하고 그 친구는 꿈에도 모르겠죠. 그러다 친목 그룹 중 한 명이 결혼을 한다며 다 같이 참석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얼굴을 볼 수 있는 좋은 구실이 생겨 무조건 간다고 했습니다. 다들 수도권이고 저만 지방이기에 조금은 무리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보러 가야지요. 다이어트도 시작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꾸며도 안 될 인연은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얼굴까지 제 스타일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럴 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실망도 큰 법이기에 최대한 마음을 비우고 결혼식 다녀온 후 후기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신청곡은 김수영의 비틀비틀입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댓글 좀 달겠습니다. 후기
후기 좀 점점점. 아직 다녀오셨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한 달 전 사연이라서 후기가 없네요. 이 이후로 일단은 아직 결혼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평소에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고기리 막국수 먹고 왔는데 참 맛있었어요. 함께 간 제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남자친구는 단어를 자꾸 이상하게 말하는데 일부러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지켜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많지만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보자면 에어컨 2in1 있잖아요. 그 벽걸이랑 그 스탠드형이랑 하나씩 붙은 거. 자꾸 2any1이라고 합니다. 매장에서 에어컨을 사며 직원이 있어도 그럽니다. 국민 아이스크림 투게더를 자꾸 해피투게더라고 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저도 이제 그냥은 해피투게더라고 합니다. 커피 아인슈페너를 자꾸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라고 합니다. 코코 세계관의 오빠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인슈페너를 좋아해서요. 자, 강아지들 중에 불독은 꼭 짬뽕 불독이라고 익살스럽게 부릅니다. 그런데 뭔가 짬뽕 불독 이름이 착착 감기지 않나요? 하여튼 남자친구의 이런 툭툭 내던지는 이상한 말들로 피식 웃거나 눈물나게 웃게 되는 것 같아요. 제 사연이 소개될지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하나 남겨도 될까요? 오빠, 고기리 막국수 먹으러 갔을 때 많은 데서 자기가 해준 게 더 맛있다고 해줬던 거 너무 쪽팔리고 감사했어. 거기 막국수 셰프님 나중에 찾아보니까 정말 유명한 분이신 것 같던데 오빠, 우리 계란세례 안 맞고 온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둘이 꽁꽁 힘내서 하루를 성실하게 전체는 순리대로 살아보자. 주펄님께서도 건강하세요. 노래는 콜드플레이의 에버그로우 신청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뭐 이런 거 자주 합니다. 이거는 아재들 특인데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 저는 옛날부터 화장실 갔다 올 때 화장터 갔다 올게 이러면서 갔다 왔었는데 혹시 화장실 화장터라고는 안 하나요? 저만 그랬나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는 이제 기대가 되는 사연이고요. 하나는 달달한 사연이었는데요. 김수영의 비틀비틀하고요. 콜드플레이의 에버그로우 이어서 두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콜드플레이의 에버글로우였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음악을 틀면서 이제 댓글도 보는데요. 그 음악에 달린 여기에 달린 글이 에버글로우가 원래 세상에 없던 단어였다고 하더라고요. 이 노래 쓰기 전까지. 영원히 빛난다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어떤 서퍼가 알려줬다는 말도 있고요. 에버글로우라는 말이 이 노래가 나오기 전까지 없었군요. 신조어군요. 신기합니다. 자, 다음 사연 읽겠습니다. 영원히 빛난다 대머리 벤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간접 경험한 그사세 그들이 사는 세상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군대에선 소문이 급속도로 빠르게 퍼집니다. 저는 그걸 역병처럼 퍼진다고 말하고 싶네요. 좋은 소문, 안 좋은 소문 다 퍼지지만 군대에서 유명인 몇 명쯤은 있잖아요. 그 유명인 중 한 사람, 그 사람을 지금부터 구준표라고 부르겠습니다. 구준표. 네, 부자입니다. 부자예요. 부자라고 해봤자 20대 초반인 남자들인데 자수성가는 아니고 부모님 돈이겠지 뭐 얼마나 많겠어 하시겠지만 그 부모님이 한 그룹의 CEO라면 그리고 3대째 내려오는 가업의 독자라면 몇 가지 전설을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구준표와 같은 부대는 아니었지만 같은 건물을 썼기에 제가 본 일화를 쓰자면
지금은 군대에 청소기가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로봇 청소기까지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제가 군 생활을 한 15년도는 청소기는커녕 빗자루도 돌려가며 썼는데 그 사람이 이등병 때 빗자루를 돌려 쓰는 걸 한참 보더니 일주일 뒤 각 생활관에 청소기를 돌렸습니다. 그때 그 부대 생활관은 13개였는데 말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여름에 에어컨도 들여오려는 걸 대대장이 간신히 말렸다고 합니다. 그 부대의 대대장은 항상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는데 유독 그에게만 친절했습니다. 두 번째 일화는 구준표가 첫 이등병 휴가를 나갈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군부대 안과 밖은 구준표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여러분도 재벌 드라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은 세단이 줄지어 에스코트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네, 구준표를 보기 위해 가족분들이 한 대씩 타고 와서 그 자동차 수만 8대, 심지어 맨 앞에 있는 차는 그가 사랑했던 노란색 스포츠카였다고 합니다. 페라리라고 들었는데 제가 차 기종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분은 아시겠죠? 처음 목격한 건 경비 소속 그의 선임들이었고 구준표가 나갈 때 괜히 한 번씩 야, 준표야 잘 다녀와 라고 신난 아이처럼 말도 붙여보고 인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출입구를 지키던 당직 간부도 타 부대 간부였는데 그 사건 후로 그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구준표의 길을 살려주려고 했던 퍼포먼스 같습니다. 저도 그가 휴가 나갈 때 몇 번 슬쩍 보았는데 앞에 스포츠카는 항상 바뀌고 검은 세단 한 대만 따라 붙었습니다. 근데 재벌 드라마에선 가족 사이가 안 좋던데 아무래도 그 친구는 독자다 보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런 있을 법한 이야기 말고 구전으로 들은 이야기는 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침 메뉴를 확인하고 선임이 구준표에게 야 준표야 나 맥모닝 좀 사줘잉 이런 장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침 고보를 하고 돌아왔더니 책상 위에 맥모닝 세트가 있기도 했고 구준표가 면회를 하기로 한 날 창업주인 그의 할아버지가 헬기를 이용해 부대에 들어왔다든지 에이 젠장 뻥이 심하네. 좋아하는 걸그룹을 행사에 초대했다든지 참 많은 소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다른 세상의 부자를 본 건 그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네요.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구준표 기업은 제가 들어본 건설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신청곡은 빅뱅의 Dirty Cash입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 군대를 일반 부대를 왜 왔대? 이상하다. 돈이 많은데 군대를 왜 왔대? 이상하네. 왜 왔죠? 그 야망이 있는 친구인가? 더 큰 그림을 보는 친구인가? 이 보통 안 오는데. 신기하네요. 근데 왜 신청곡이 더리 캐시예요? 깨끗하게 벌었을지도 모르는데 왜 더리 캐시예요? 너무 편견 있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한테? 아무튼 신청곡이니까 틀겠습니다. 빅뱅의 더리 캐시였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쭈펄의 언변과 목소리를 좋아하는 펄리니입니다. 어제 잠이 너무 안 와서 펄밤을 들었습니다. 사람들 사연을 들으면서 저도 웃긴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연 작성하고 싶어서 카페에 가입하였습니다. 최근 저는 중고차 친구를 떠나보냈습니다. 이름은 쥐돌이. 출생 연도는 2011년. 출생은 폭스바겐이며 골프라고 불리는 친구였습니다. 제 친구 쥐돌이와의 첫 만남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이었습니다. 21년도 가을쯤이었는데 쥐색 색상에 여기저기 외상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장롱 면허에다가 자동차에 관심도 없는 저는 이 친구와 함께 여기저기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 함께 하였습니다. 공무원 합격 후 첫 출근부터 현재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 와이프와 결혼식 날도 함께했던 쥐돌이. 올해 제일 추운 겨울 아침날 3차선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린 와중에 고장이 나버려서 2시간 동안 도로 밖에서 나를 덜덜 떨게 만들었던 쥐돌이. 너를 떠나보낼 때 70만 원밖에 못 받아서 아쉬운 마음만 들었는데 와이프가 너 혹시 해외로 출장 나간 거 아닌지 혹은 해외 파병으로 아프리카 내전 영상에 네가 나오는 건 아닌지 엄청 걱정하더라. 아무튼 너가 다른 곳에서도
겉보기와는 달리 나에게 편안한 승차감을 주었던 것처럼 다른 곳에 가서 혹여나 무기를 싣고 다녀도 다른 사람에게 편안한 승차감을 주었으면 좋겠다. 나의 첫 운행을 함께했던 쥐돌아, 행운을 빈다. 신청곡은 내가 출근하기 무서울 때 같이 들으면서 동기부여를 주었던 찰리 푸스의 Left, Right, Left 신청합니다. 입니다. 쥐돌아, 저도 쥐돌이한테 인사해도 될까요? 쥐돌아, 괜찮아. 파키스탄 형님들이 고쳐줄 거야. 아무리 찌그러져도 파키스탄 형님들이 뚝딱뚝딱 하면은 너는 바로 신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세상 넓은 거 곳곳 누비면서 많은 세상을 구경하렴. 저도 인사 한번 했습니다. 차를 보내는 마음 잘 알죠. 그 차에 얽힌 추억들이 많기 때문에 차를 보낼 때는 왠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아련해지면서 왠지 울컥하기도 하지요. 근데 그 마음, 새 차가 나오는 순간 생각도 안 나. 무슨 색이었는지도 생각 안 나. 새 차가 나오는 순간 또 완전히 휘발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 여러 번 하게 됐습니다. 저도 참. 지금 차는 오래 타려고요. 지금 이제 새로 아마 차를 그럼 바꾸셨을 텐데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금 새로운 차도 많은 좋은 추억 아내분과 많이 쌓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운전 365일. 찰리 푸스의 Left, Right, Left 좌우좌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은요. 하찮은 고민 사연인데 두 개입니다. 정말 하찮기 때문에 이번엔 채팅창과 함께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고민은요. 안녕하세요. 펄이 빛나는 밤을 너무 잘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최근 그런 저에게 사소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3개월 전부터 저는 펄밤을 틀어놓고 자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저는 불면증이 심해서 펄이 빛나는 밤을 한편은 정말 기본으로 듣고 또 다른 펄이 빛나는 밤을 들으면서 잠에 들었는데 3달을 꾸준하게 듣다 보니 뇌에서 펄이 빛나는 밤을 잠이라고 인식해버렸는지 이제는 사연 2-3개 정도 들으면 잠에 빠집니다. 저는 멀티가 되지 않는 성격이라서 다른 일을 할 때 들으면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펄이 빛나는 밤을 듣지 못합니다. 이런 제가 펄이 빛나는 밤을 끝까지 들을 수 있는 묘수가 있을까요? 아니 그래요? 3달을 꾸준하게 들으면 이렇게 변해요? 장복하면은? 펄밤 3달이면은 이렇게 되는군요. 아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잠이 안 와서 너무 고생하는데 항상 맨날 유튜브로 막 쇼츠 같은 거 보다 보면 하염없이 1-2시간 가다가 막 2-3시에 자고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 바로 잠들 수 있는 킥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펄밤 꾸준히 들으면 가능할까요? 저도 오늘부터 펄밤을 그럼 좀 꾸준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나만의 꿀잠 자는 팁 같은 거 있으면은 채팅창에 좀 올려주세요. 뭐 이거 보면은 뭐 한 30분 안에 잠든다 이런 거 있으면은 좀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분 지금 주무시느라 사연 못 듣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사실 사연 앞부분에 이런 게 있었어요. 펄이 빛나는 밤에 나온다면 사연을 초반에 읽어주세요 라고. 그게 이것 때문이었구나. 어차피 못 들으시겠구나. 지금 거의 4분의 3 지점인데. 아니 그럼 나온 것도 모르겠네 자기 사연? 영원히 모르겠네 이거? 빨리 읽을 걸 지금 봤네요. 자 다음 고민은요. 안녕하세요 주펄님. 올해로 34살이 된 펄순이입니다. 저는 재작년 2023년 크리스마스에 첫 연애를 시작해 연애 애송이로 지금은 1년 조금 넘게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2살이 어린 연하남입니다. 한창 좋을 때지만 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신이 저의 첫 연애 대상인 줄 모릅니다. 저는 32살까지 모쏠이었던 걸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 말을 하지 않았는데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그리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그동안 자잘한 썸들은 있었지만 이어지지 않았고 늦게 시작한 첫 연애로 결혼까지 가는 거 괜찮을까요? 물론 남자친구는 너무 자상하고 착하고 성실합니다.
두 번째, 왕복 3시간 거리의 롱디 커플이고 둘 다 일이 바빠서 한 달을 볼 수 있는 날은 5일에서 7일 정도입니다. 자주 보지 못해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 우연히 남자친구의 전 여친의 정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TV에 나온 적도 있어요.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남자친구를 쥐어받고 싶은데 아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늦게 시작한 첫 연애 너무 힘드네요. 신청곡은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날 헬스장에서 자주 나오던 노래인 Glass Animals의 Heat Waves입니다. 솔로이신 여러분, 운동하세요. 남자친구와 저는 헬스장에서 만나 1년 넘게 사귀면서 둘이 합쳐서 20kg 쪘습니다. 엄청 행복하신가 보네요. 아니, 1년 사귀면서 20kg가 쪘다는 거는 정말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볼 수 있는 날이 5일에서 7일인데 20kg가 쪘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맛집을 많이 다니시고 행복했으면. 32살까지 모쏠이, 정리하자면 32살까지 모쏠이었고 남자친구가 첫 연애인데 이것을 남자친구에게 알려야 하는가. 두 번째는 이렇게 첫 연애로 결혼까지 가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롱디 커플이라 자주 보지 못해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되냐. 마지막은 전 여친을 알고 있는데 짜증이 났는데 어떡하냐. 지금 34이 되셨다고요? 결혼하세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 롱디 그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2개 해결되잖아요. 하나로. 일단 2개 해결됐죠? 그리고 전 여친이 TV에 나온 적도 있다고요? 그거는 뭐 어쩌겠습니까? 결혼하면 내 거잖아요. 내 거잖아요. 그럼 3개 해결됐네요? 그러면은 마지막 남은 게 남자친구한테 내가 모쏠이었다는 거를 알리는 게 좋겠냐?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뭐 그게 문제입니까? 그러면은 결혼하시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 1년 넘게 사귀면서 20kg가 쪘으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10년이면은 그럼 200kg. 20년이면은 400인가? 그렇게 더해지진 않죠. 아무튼 그 신청해주신 글라스 애니멀스의 히트 웨이브스 듣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소울푸드 사연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펄밤을 들으며 고단한 출퇴근길을 소박한 웃음과 함께 보내는 직장인 펄떡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제 소울푸드 이야기의 제목은 할머니의 갈매기 불고기입니다. 어릴 적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셔서 미취학 아동 시절에는 집 근처 빌라에 살고 계시던 친할머니의 집에서 어머니가 퇴근하실 때까지 지내곤 했습니다. 할머니들 특! 손자 잘 먹이기에 진심인 거 아시죠? 예외 없이 저희 할머니도 제게 끼니 때마다 항상 고봉밥을 먹이셨고 식탁 위엔 언제나 제철 과일과 과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어 옴서감서 집어 먹으라 하셨으며 냉장고 안에는 행여나 손자 당 떨어질라 액상과당 가득한 각종 주스와 요구르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저는 포동포동 귀여운 아이로 자랐답니다. 할머니는 음식 솜씨가 아주 좋으셨어요. 저녁 식사 땐 불고기를 자주 해주셨는데 어느 날 밥을 먹다가 대뜸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펄떡아, 불고기 안에 갈매기도 먹어야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갈매기? 아니, 제가 아는 갈매기란 TV 동물의 왕국이나 어린이 조류백과에서나 보았던 아주 귀여운 새였거든요. 아니, 여지껏 나는 갈매기 고기를 먹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을 하던 와중 할머니는 제 숟가락에 불고기 속에 갈매기를 얹어 주셨습니다. 숟가락 위에 갈매기는 간장 양념에 절여진 희끄무리한 덩어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셨어요. 몸에 좋은 거니까 편식하지 말고 먹어야지. 제가 아는 귀여운 갈매기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숟가락을 입에 집어넣었습니다. 물컹하고 맛이 이상했어요. 이게 갈매기 고기 맛이구나 싶었습니다. 이후 이상한 갈매기의 맛에 힘들어하며 식사를 이어가던 와중 할머니는 재차 저에게 갈매기를 권하며 다그치셨습니다. 아이, 고기만 먹지 말고 갈매기도 먹으래도. 할머니의 다그침에 저는 이내 엉엉 울며 말했어요. 할머니, 맛이 너무 이상하고 갈매기가 불쌍해요. 할머니는 울음 섞인 제 투정을 들으시곤 어이가 없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아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갈매기는 무슨 담아내기 먹으라는 거 아니야. 아, 그렇습니다. 할머니는 종종 일상 속 단어들을 일본어로 부르곤 하셨는데 예를 들면 손톱깎이를 스매끼리, 젓가락을 와리바시, 이쑤시개를 요지 등으로 말이죠. 불고기에 들어가는 양파를 일본어로 담아내기라고 하셨던 거였어요. 그 당시에 저는 담아내기가 일본어라 생소했고 들리는 대로 갈매기라고 들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말씀하신 거죠, 처음에? 예, 펄떡아, 불고기 안에 담아내기도 먹어야지. 아,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군요. 어린 저는 불고기를 먹을 때 고기들만 쏙쏙 골라 먹었기에 할머니께서는 고기만 먹지 말고 담아내기도 먹어라 하며 손자의 편식을 걱정하며 나무라셨던 거였습니다. 할머니의 갈매기 불고기, 다시 담아내기 불고기는 이후 제가 다 크고 나서 할머니 집에 가끔 찾아뵈고 식사를 할 때에도 항상 해주셨던 단골 메뉴가 됐습니다만 이제는 쉽게 먹지 못하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팔순도 한참 넘으신 저희 할머니는 겉으로는 정정해 보이셔도 흐르는 세월은 이기지 못하셨는지 치매 증세를 앓고 계십니다. 사정상 할머니께 마땅히 요양차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할머니는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시게 되었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냉장고에서 찬 밥을 꺼내 놓으시고 제게 밥은 먹었는지 물어보시며 어김없이 식탁 위에는 제철 과일과 과자들이 가득하답니다. 저도 이제는 나이를 먹은 터라 과일이나 과자를 저녁에 먹는 게 부담이 되어서 할머니께 음식들을 꺼내놓지 말라고 잘 타일러 보지만 기억은 흐려져도 할머니의 손자 사랑은 식을 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어릴 적 추억, 할머니의 갈매기 불고기가 문득 그리워 사연을 남겨봅니다. 펄디도 펄밤 청취자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며 감사합니다. 오아시스의 Don't Go Away 신청곡으로 해주셨습니다. 아, 감동적인 사연이네요. 그 흑백 요리사 안성재 셰프님한테 어떤 분이 가장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요리가 뭐냐고 이제 누가 물었는데 그 대답이 그 할머니가 차려주신 밥상이었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다. 그냥 나의 추억에만 존재한다. 그런 답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 역시도 할머니께서 해주신 음식이 생각이 나고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지만 그리고 또 저희 할머니께서도 치매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다 돌아가셔서 더더욱 와닿는 사연이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아시스의 Don't Go Away 듣겠습니다. 오아시스의 Don't Go Away였습니다. 노래가 참 좋군요.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용산구에 살고 있는 펄떡이입니다. 제 오늘 이야기는 처음 찜질방을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5년 전 고등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 친구 3명과 놀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 찜질방에서 하루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내는데 고생했지만 여차저차 허락해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한 친구가 찜질방 한 번도 안 가봤다는 저의 말에 그동안 뭐 하고 살았냐며 놀렸습니다. 찜질방에 도착했을 땐 12시를 조금 넘는 시간이기에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에 통째로 빌린 것 같아 들뜨며 옷을 벗으려던 찰나 계획에 없던 찜질방이라 당시 눈이 나빴던 저는
렌즈를 꼈는데 여분의 렌즈가 없어서 잠시 고민 후 그냥 렌즈를 빼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비싼 렌즈가 아니고 원데이 렌즈라서 렌즈를 빼서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몸을 씻고 친구 한 명과 탕에 들어가서 10분 정도 지지고 있었는데 저기서 탕으로 들어오는 다른 친구가 보였습니다. 아까 저를 놀리던 친구이기에 저는 손으로 친구의 그곳을 가리키며 에게! 라며 조롱했는데 원래라면 옆에서 같이 웃거나 뒤를 박아야 할 친구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탕에 들어오려던 친구가 우두커니 저를 보기에 컴플렉스였는데 나만 몰랐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죄송합니다. 친구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하며 함께 일어나서 물속에 머리를 담글 만큼 크게 숙였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 한 명은 웃음을 참았습니다. 그분은 기분이 나쁘셨는지 헛기침을 하셨습니다. 텅 빈 목욕탕은 그분의 헛기침이 메아리치며 울렸습니다. 헐레벌떡 다 씻은 저와 친구들은 목욕탕 안에 있는 평상에서 난생 처음 맥반석 달걀을 먹었습니다. 맥반석은 일반 계란과 달리 너무 맛있었습니다. 친구들과 떠들며 먹고 있었는데 아까 그분이 저희 앞에 있는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엉덩이 피부색이 손에 있는 맥반석 달걀과 너무나도 닮아서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빨리 우겨 넣은 후 찜질방 올라가서 자고 다음날 집에 왔습니다. 근데 저처럼 밤귀가 밝으신 분은 잠은 집에서 자세요. 밤에도 찜질방은 시끄럽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아니, 죄송한 거 맞죠? 아니, 이게 무슨 전개임? 신청곡은 이영지의 스몰 걸입니다. 이영지의 스몰 걸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오늘 사연들은요 2월 18일자 사연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공포 사연들이 섞여 있었는데요. 제가 나중에 그건 몰아서 읽으려고 지금 킵해두고 있습니다. 한 서너 개 정도만 더 오면은 특집을 한 편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무서운 일 겪으시거나 들으시거나 알고 계신 거 있으면은 공포 사연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 거는 이제 잘 알고 계시겠지요. 사연을 써주시면은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제가 엄선해서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포 사연이 중복된 게 가끔 올라올 때가 있어요. 우애들이요. 그게 또 올라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지방에서 또 다른 지방 버전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지방마다 있나 봐요, 그게. 아무튼 이번에 올라온 건 어디였더라? 아무튼 간에 좀만 더 모으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챗 GPT로 무서운 이야기 써달라고 해서 하니까 챗 GPT가 써줬다고 올리신 분이 있는데요.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그만 올리시고요. 아직 멀었어요, 무서운 얘기는.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 오늘 첫 번째 곡을 봄이 왔어요. 이제 들었잖아요. 봄이 왔기 때문에. 근데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다가 빗나간 곡이 있었죠. 근데 이것도 왠지 안 들으면 아쉬울 것 같아서 엔딩곡으로 들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펄이 빛나는 밤 주펄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